안녕하세요. 모모디오의 모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책은 문학 동네에서 펴낸 마르크 로제 작가의 그레그와르와 책방 할아버지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낭독 입문서로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바로 책의 저자인 마르크 로제라는 작가가 실은 프랑스의 대중 낭독가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모르는 낭독의 세계에 대해 책의 주인공 18살 소년 그레구아르와 한때는 대단한 독서가로서 책방을 운영했지만 나이가 들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피케라는 할아버지를 통해 낭독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낭독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파킨슨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27,000여 권의 책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왔지만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는 다르게 혼자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피케라는 할아버지. 그의 말을 빌리자면 나처럼 나이 들어 몸은 망가졌지만 정신은 멀쩡한 인간이 되면 말이지. 그렇게 되면 혼자일 때 고통을 덜 느껴. 다른 노인네들을 보고 있으면 병들고 망가진 자기 모습이 떠오르니까. 파워카메야, 이건 라틴어야. 내게 남은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이지. 여기 보이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들 가운데 10분의 1이 지나지 않아. 나머지를 전부 잃고 오로지 이 3,000권만 선택해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던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에 비견할 만한 고통이었어.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겠나? 환상 통증. 그래. 잘려나가고 없는 팔이나 다리가 때때로 근질거리는 거지. 그런데 긁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악몽이 되는 거야. 상상해봐. 더 이상 내가 넘겨볼 수 없는 27,000권의 책을. 하고 삶의 유혹을 잃어가는 피케라는 책방 할아버지 앞에 나타난 어느 날 그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18 소년 그레구아르가 피케 할아버지의 식사 담당으로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읽을 수 없었던 외로운 할아버지 피케 씨에게 책 읽는 기쁨을 몰랐던, 오히려 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꺼려했던 소년 그레구아르.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처음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피케 씨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엄청 좋은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 피케 씨에게 도움이 되고 저는 또 주방에서 1시간 더 읽게 될 테니 저한테도 좋고요. 딱 1시간만요. 피케 씨. 피케 씨가 한번 원장님에게 말씀드려 보시겠어요? 하고 가볍게 제안했던 그 말이 이윽고 낭독을 시작하자마자 고유명사들 때문에 꽤나 버벅거린다. 이야기의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피케 씨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잉글리시 고유명사들도 저절로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음하게 될 거란다. 그건 정말 마음에 든다. 엘스타블리슈망트 괄호 열고 교육기관을 뜻하는 프랑스어식 발음 괄호 닫고 에서 쫓겨난 이 소녀는 바로 나다. 위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에 관해 바보 같은 논술을 늘어놓는 그의 역사 시험지. 너무 재밌다. 그가 하나같이 거칠고 무례한 친구들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또 어떻고, 예배당에서 기부자가 연설을 하는 동안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녀석. 너무 웃긴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피키에 씨는 눈가를 문지른다. 벌써 1시간이 지났다. 할 정도로 낭독에 몰입한 소년 그레구어르에게 작은 변화의 불씨가 생긴다. 그 직후 낭독을 통해 그레구어르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란 타인의 삶을 그렇게 체화해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래에 직면하게 될 때의 그 불안, 홀든의 두려움은 바로 나의 두려움이 된다. 여자애들과의 성에 관한 대목에서는 홀든 대신 내 얼굴이 빨개진다. 7월 15일까지는 셀린저가 쓴 소설 속 주인공의 행동과 행위는 모두 나의 것이 된다. 책의 마지막 구절에 나는 감동받는다. 그 공허감에 감동했다. 노인의 방이 갑자기 텅 비어 보인다. 홀드는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책방 할아버지의 침묵이 나를 짓누른다. 어쩌면 그는 다음에 읽을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주위에 책이 3,000권이나 있으니까. 나는 느릿느릿 방의 벽들을 빙 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방이 조여든다. 활짝 열린 팔들. 나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보인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가능성들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함정 밑바닥에 떨어졌다. 열기에 취한다. 일어선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레고아루가 지금 낭독에 빠져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서 그레고아루는 점점 피키에 씨에게 낭독에 관해 필요한 지침들을 배워나갑니다. 피키에 씨는 집으로 책을 가져가서 연습하도록 해.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재보고, 낭독회를 한 번 하는 동안 단편 소설을 몇 편이나 읽을 수 있는지 계산해봐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렴, 여기 이건 그냥 마침표가 아니야. 여기서는 긴장감이 느껴지게 읽어야 해. 숨을 한껏 들이마셔. 호흡을 좀 주라고. 대단히 중요한 거야. 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텍스트를 위해서 말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단숨에 써내려진 건 없어. 글쓰기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일 뿐이야. 새 양초가 완전히 타들어갈 때까지 말이야. 전달되는 시간은 불꽃에 맡겨두고 하며 책 읽는 법에 대해 교육시키고, 그레고아르 스스로 이제 때마다
책방 할아버지의 조언들을 그대로 따르며 낭독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9. 매일 오후 4시 30분 시간이 정해졌다. 마들렌 지루와 셀레스틴 모렐도 우리와 같이 한다. 나는 30분씩 낭독을 했다. 때마다 책방 할아버지의 조언들을 그대로 따른다.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단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수첩에다 기록한다. 목걸이 20분, 투원영감 25분, 미남 선생의 본래 20분, 매매 20분. 각각에 관해서도 몇 마디 기입한다. 텍스트가 아니라 낭독을 듣는 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이다. 건강 상태가 그들이 낭독을 잘 들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실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거나 체열을 하러 가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이건 장편 소설의 분량과 거의 맞먹는 단편들이다. 텔리의 저택 1시간씩 총 2회, 비계덩어리 1회 완료. 그레고아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한 말인데 네가 낭독하는 시간 동안 너에게 귀 기울이는 청중도 그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낭독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앞에 세 사람이 있어. 이제 우린 그룹이야. 그룹은 움직이고 호흡하고 토론을 하지. 첫째, 네가 텍스트를 먼저 보고 둘째, 그걸 소리내어 읽어. 셋째, 그룹이 이해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너는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해.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부른단다. 나는 나의 새로운 청중들인 마들렌, 셀레스틴과 함께 즐겁게 낭독회를 해나가고 있으니 반대의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기드 모파상이 영감을 받아 쓴 것들은 유산, 불륜, 치정에 얽힌 범죄, 숨어 살던 아이들 등 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에서 소재를 가져온 소설들로 낭독회를 하는 동안 귀족, 공장 노동자, 농부들의 삶이 뒤죽박죽 펼쳐진다. 인간 존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무시무시한 사건들에 두 부인은 한껏 달아올라 이런저런 해설을 하거나 토론을 벌이느라 낭독회 시간의 3분의 1을 잡아먹을 때가 빈번하다. 내가 단편 소설 한 편을 다 읽고 나면 지루 부인은 최고다 최고야 라고 킥킥거리며 반응을 보이고 피키에 씨는 나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낸다. 그리고 부인들이 떠나자마자 나에게 확신을 주듯 이렇게 말한다. 그레고아루, 네가 해냈다. 낭독회가 거듭되면서 나는 진짜 낭독자가 되어간다.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어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하고 대화 부분은 어떻게 생생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피키에 씨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알아서 귀족이 되었다가 늙은 시골 여자가 되었다가 한다. 오로지 가늘고 굵은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이 인물에서 저 인물로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게 점점 더 좋아진다. 마들렌과 셀레스틴은 정의가 승리할 때 박수를 치고
한 남자의 폭력적인 태도에 화를 내고 목격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방 할아버지의 의견을 묻는다. 어쨌거나 이 남자가 옳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피케 씨, 모파상이 지나쳤죠. 안 그래요? 부인들은 다양한 비극들에 깊이 공감하고 그 중에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특히 좋아한다. 매번 낭독회가 끝나면 우리, 그러니까 그녀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감동을 어둠 속에 혼자라는 생각에 겁먹은 아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위로해줄 아주 작은 그 빛을 되도록 빨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나도 낭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나요? 때로는 모든 일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란 순식간에 예기치 않게 변하기도 하죠. 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갭이 너무 커지기도 하고요. 저는 낭독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게 낭독이 저를 보다 건강한 저로 이끌어 주었듯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번에 낭독에 대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낭독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올린 고정 댓글을 클릭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